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라면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불닭볶음면이 글로벌 열풍을 일으킨 그 뒤를 이어 이제 진라면이 미국 코스트코 선반 위에 당당히 자리 잡았어요. 이건 단순한 라면 수출이 아닙니다. K푸드의 3연타 홈런이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건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BTS 진과 함께한 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태극기를 흔들고 싶어질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라면의 위대한 도전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8월 어느 날 캘리포니아 북부 64개 코스트코 매장에 진라면이 입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벅찬 감정을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도 해냈구나.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목격했거든요. 농심 신라면이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퍼져나가며 K라면의 첫 번째 신화를 쓴 것을, 그리고 삼양 불닭볶음면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며 두 번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을 말이에요. 1971년 농심이 국내 라면 업계 최초로 미국에 진출했을 때만 해도 누가 예상했겠어요? 50년 후 신라면이 월마트 전 매장 4천여 개소에 입점하고 미국 국방부와 국회의사당 매점에까지 들어갈 줄을요. 현지 월마트 매니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아시안 푸드 코너에 있던 제품이 메인스트림으로 나올 수 있을까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판매 데이터를 보니 놀랍더라고 했어요. 백인, 히스패닉, 흑인 고객들이 모두 찾기 시작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신드롬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파이어누들 챌린지가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강타하면서 단순한 음식이 문화 콘텐츠가 되는 마법을 보여줬죠. LA의 한 대학생 마이클은 처음에는 친구가 도전해보라고 해서 먹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이 매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맛이 계속 생각나더라고 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은 꼭 먹는다고 했거든요. 이런 선배들의 성공을 지켜본 오뚜기로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특히 진라면이라는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진라면의 초기 투입 물량이 국내 유통 채널보다 무려 2배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담한 결정인지 아시나요? 코스트코 바이어와의 미팅에서 오뚜기 측이 제시한 물량을 보고 바이어가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있어요. 보통 신제품은 조심스럽게 시작하는데 이 회사는 확신에 차 있더라고 했어요. 정말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말했거든요. 삼양과 농심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뚜기가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남다른 확신이 있었습니다. 코스트코 매장을 직접 방문한 한국인 고객 김민정 씨는 정말 감격스러웠다고 해요. 신라면, 불닭볶음면 옆에 우리 진라면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이 세계 무대에 서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면서 즉석에서 2박스나 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온 교민 박성호 씨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8살, 10살 아이들에게 설명해줬다고 해요. 저기 봐라. 저게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라면이야. 우리나라 음식이 이렇게 대단한 거야. 아이들 눈이 정말 반짝거리더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선배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얼마나 까다로운 곳인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고전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더욱 궁금했습니다. 농심이 50년에 걸쳐 쌓아올린 노하우, 삼양이 SNS로 만들어낸 바이럴의 힘에 맞설 오뚜기만의 비밀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서는 역시 물량이었어요. 국내보다 2배 많은 물량을 투입했다는 것.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본격적인 시장 점령을 위한 전면전 선언이었습니다. 매장 직원 제니퍼는 한국 라면 코너에 새로운 제품이 들어온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진라면이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량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창고에 쌓인 박스들을 보고 매니저가 이 회사 정말 진심이라고 하더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때부터 예감했어요. 오뚜기가 뭔가 특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분명 우리가 상상도 못한 혁신적인 전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 라면의 성공 DNA는 분명했어요. 농심의 선구자적 도전 정신, 삼양의 창의적 마케팅 감각. 이제 오뚜기가 보여줄 차별화된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도전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시련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뚜기의 상황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현실이 있었습니다. 국내 라면 시장의 포화 상태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이 73.8개. 이건 전 세계 1위 수준이에요.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해외 진출이 선택이 아닌 절박한 생존 전략이 된 거였습니다. 농심이 이미 깨달았던 이 진리를 오뚜기도 뒤늦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시작이 늦은 만큼 더 절실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절실함이 더욱 명확해져요. 오뚜기 상반기 해외 매출이 1963억 원. 전년 대비 18.3% 증가했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8%였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수치인지 아시나요? 오뚜기 내부 관계자는 솔직히 부끄러웠다고 고백했어요.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79.9%인데 농심도 38.1%라고 해요. 우리는 겨우 10%대를 맴돌고 있으니까 사내에서도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출발선부터 한참 뒤처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뚜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열악한 상황이 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회사들과는 차별화된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죠. 바로 BTS 진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운명적이에요. 2016년 진이 브이로그에서 진라면을 먹으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이름이 들어간 라면을 몇 개 가져와서 기분이 좋다. 언젠가는 이 라면의 모델을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저 아이돌의 귀여운 소망쯤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오뚜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오뚜기 마케팅팀 직원은 그때부터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해요. BTS가 점점 글로벌 스타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기다렸다고 했어요. 2022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성사됐을 때 정말 온 회사가 들썩였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 11월 드디어 그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이 진라면 모델로 발탁된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라면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매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마케터들이 꿈꾸는 최고의 시나리오였죠. 유튜브 광고가 공개된 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미국 내 진라면 검색량이 694배까지 폭증했다는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LA 거주 대학생 에밀리는 오마이갓. 이게 그 BTS 진이 나오는 라면이야? 그리고 이름도 진이라고? 이건 운명이라면서 당장 사러 가야겠다고 했어요. 뉴욕의 직장인 마크는 솔직히 한국 음식은 잘 몰랐는데 BTS 팬인 딸아이가 자꾸 사달라고 해서 먹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맛있더라고 했어요. 이제는 제가 더 자주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시애틀 거주 한국계 2세 제임스 박은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해요. 우리 문화가, 우리 음식이 이렇게 당당하게 미국 주류 사회에 소개되다니.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너희들의 뿌리라고 말해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브랜드 홍보가 아니었어요. K-푸드, K-컬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문화적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뚜기의 치밀함이 더욱 드러났어요. 2025년에는 아예 글로벌 모델로 진을 재계약했거든요.
이번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계약이었어요. 오뚜기 관계자는 2022년에는 국내 중심의 계약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글로벌 계약으로 확대한 거라고 했어요.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진의 얼굴이 들어간 패키지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의 사진이 들어간 진라면 패키지를 본 해외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라면을 이렇게 사고 싶었던 적이 없다고 했고, 한국은 이달부터 캠페인 제품을 파는데 일본은 다음 달부터래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도 했어요. 미국엔 언제 나오냐면서 기다릴 수가 없다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스타 마케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농심의 50년 노하우, 삼양의 바이럴 마케팅에 맞서려면 더 근본적인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오뚜기는 어떤 전략으로 이 치열한 글로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북부 테스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우면서도 의미심장했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거든요. 하지만 이 성공에는 오뚜기만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오뚜기는 진라면 본격 출시 전에 이미 철저한 시장 조사를 마쳤어요. 전복죽, 김치볶음밥, 야채죽, 흑미밥으로 먼저 현지 반응을 테스트해 본 거죠. 이게 얼마나 영리한 전략인지 아시나요? 농심과 삼양이라면 하나로 승부를 걸었다면 오뚜기는 다양한 K푸드 포트폴리오로 시장을 공략한 거예요. 코스트코 푸드바이어 데이빗 존스는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한국 음식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할까 싶었다는 거예요. 특히 전복죽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테스트 결과가 놀라웠다고 하더라고요. 전복죽의 반응이 특히 폭발적이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전복의 고급스러운 맛과 건강함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실제 구매 고객 사라 윌스는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샀다고 해요. 전복이라는 재료도 흥미로웠고 포장도 고급스러워 보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정말 놀랐다고 해요.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한 맛은 처음이었다면서 지금은 아픈 날이면 꼭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치볶음밥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K드라마 열풍과 맞물려서 드라마에서 본 그 음식이라며 찾는 고객들이 급증한 거죠. LA 거주 히스패닉계 미국인 마리아 곤잘레스는 오징어 게임에서 배우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궁금했다고 해요. 코스트코에서 발견했을 때 정말 신났다고 했어요. 먹어보니까 매콤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이더라고 했어요. 이제는 주말마다 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야채죽과 흑미밥도 건강을 중시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어필을 했어요. 요가 강사 제시카 리는 건강한 음식을 찾고 있었는데 한국 음식이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줄 몰랐다고 해요. 특히 흑미밥은 정말 놀라웠다고 했어요.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고 완전 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긍정적 반응을 바탕으로 오뚜기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 그리고 품질만 좋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코스트코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이 테스트 제품들의 재구매율이 평균 67%를 기록했다고 해요. 신제품 평균 재구매율이 30% 정도인 걸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그래서 진라면 출시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장 조사 데이터가 확실히 뒷받침됐거든요. 코스트코 상품기획팀 매니저 린다 김은 테스트 제품들의 성과를 보고 우리도 확신했다고 해요. 한국 음식이 더 이상 니치 마켓이 아니라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특히 BTS 진이 모델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건 대박이 날 거라고 직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뚜기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로스앤젤레스 확장이었어요. 북부에서 성공했으니 남부도 도전해보자는 거였죠. 이게 얼마나 담대한 결정인지 아시나요?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이자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예요.
여기서 성공하면 전국 진출에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였죠. 오뚜기 미국 법인 직원은 LA는 정말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했어요.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소비자들 눈높이도 높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북부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장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더 생생해져요. 산타모니카 코스트코 직원 톰 브라운은 고객들이 진라면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젊은 층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했어요. K-팝 팬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산되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한 대학생 그룹이 와서 진라면 10박스를 사가더라고 했어요. 웨스트우드 코스트코의 매니저 낸시 조는 신기한 현상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국계 고객들이 주로 찾았는데 점점 다양한 인종의 고객들이 찾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입소문의 힘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순조롭게 갈 리가 없잖아요. 농심과 삼양도 가만히 있을 리 없고 분명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곧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 벽의 이름은 바로 저는 오뚜기에 순항하는 듯한 행보를 지켜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큰 벽은 바로 관세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농심과 삼양이 이미 오래전에 해결한 문제였어요. 농심은 1994년부터 미국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삼양도 해외 생산기지를 통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뚜기는 모든 제품을 한국에서 수출해야 했어요. 수입 라면에 붙는 관세율을 아시나요? 평균 1.5에 20% 정도예요. 이게 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오뚜기 미국 법인 CFO는 매일 밤 잠이 안 왔다고 고백했어요. 관세 때문에 소매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이 가격을 받아줄지 걱정됐다고 했거든요. 신라면보다 30% 비싸면 누가 사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의 반응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코스트코 고객 브래드 존스는 처음에는 BTS 진 때문에 호기심으로 샀다고 해요. 맛도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다른 라면보다 너무 비싸다고 했어요. 가끔 먹기에는 좋지만 자주 사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직시한 오뚜기 경영진은 중대한 회의를 가졌어요. 함영준 회장은 현재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농심처럼 현지 생산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황성만 대표는 관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품력은 검증됐으니까 말이에요. 마케팅 담당 임원은 소비자 반응은 좋지만 가격 부담 때문에 재구매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바로 이때 오뚜기는 회사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2027년을 목표로 미국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아시나요? 투자 규모만 수백억 원이 넘어요. 실패하면 회사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대한 도박이었죠. 하지만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관세 회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 확보였어요. 미국 사업 담당 이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어요. 농심이 30년에 걸쳐 쌓아올린 현지 생산 인프라와 경쟁하려면 우리도 같은 조건에서 싸워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라미라다 지역에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오뚜기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거든요. 부지 선정 과정도 치밀했어요. 라미라다는 LA 국제공항과 롱비치 항만에서 접근성이 좋고 한국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해서 초기 마케팅에 유리한 위치였거든요. 현지 공장에서는 라면뿐만 아니라 소스, 간편식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종합식품 기업으로 자리 잡겠다는 야심이 엿보였죠. 현지 공장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사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과 여러 번 작업해봤지만 오뚜기는 정말 남다르더라고 했어요. 모든 걸 한국 품질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했다고 했어요.
생산 라인부터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한국 본사와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 했거든요. 오뚜기 미국 법인 관계자는 현지 생산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더 정확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선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농심, 삼양과 동등한 조건에서 진짜 승부를 걸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급격히 늘어날 물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농심이 50년에 걸쳐 구축한 유통망, 삼양이 SNS를 통해 만들어낸 브랜드 파워와 맞서려면 단순히 공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오뚜기는 이 복합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들만의 비밀 무기가 있을까요? 저는 오뚜기의 다음 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이미 물류 혁신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울산 삼남 공장에 건설되는 글로벌 로지스틱 센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저력이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2026년 4월 완공 목표, 총 사업비 226억 원. 이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어요. K푸드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핵심 인프라였죠. 오뚜기 물류 담당 임원은 기존 물류 시설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해외 주문이 급증하는데 처리 능력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특히 BTS 진 캠페인 이후로는 주물량이 평소의 3배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관 처리 능력을 2.5배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구나 싶었거든요. 건설 현장을 방문한 기자는 정말 대단한 규모였다고 전했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4,568평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는데 최신 자동화 설비가 도입된다고 했어요. 하루 최대 780개 펠릿을 입고하고 720개를 출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규모인지 아시나요? 기존 대비 물류량이 30%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자동화로 말이에요. 독일에서 온 자동화 설비 엔지니어 한스 뮬러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도입 속도는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우리가 제안한 최신 기술들을 주저없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오뚜기는 특히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울산시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울산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우리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울산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국의 진짜 저력을 봤어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하나 되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모습 말이에요. 울주군 이순걸 군수도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167명이 근무하는 삼남공장에서 104명이 울산 지역 거주자라고 했어요. 지역 경제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 로지스틱 센터까지 완성되면 일자리도 더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의 이야기였죠. 오뚜기 물류팀 과장 김성호 씨는 저희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과연 우리가 농심, 삼양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싶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최첨단 시설을 보니까 확신이 든다고 했어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현장 엔지니어 박민우 씨는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첨단이라고 했어요. 독일, 일본에서 쓰는 최신 기술을 도입했다고 했거든요. 로봇이 자동으로 상품을 분류하고 AI가 최적의 배송 경로를 계산해준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아마존 물류센터와도 경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물류센터의 핵심 기술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완전 자동화된 입출고 시스템이에요. 바코드 스캔부터 적재, 출고까지 모든 과정이 무인으로 진행돼요. 둘째, AI 기반 재고 관리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 주문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재고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셋째,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 출고된 제품이 미국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IT 담당 이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한국에서 주문이 들어와도 8시간 이내에 출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 세계 어디든 72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 정도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히 갖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순간 깨달았어요. 오뚜기의 글로벌 진출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역사적 도전이었어요. 현장 근로자 김철수 씨의 말이 정말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런 시설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다고 했어요. 손자한테 자랑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일하는 곳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이에요.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어요. BTS 진의 스타 파워, 현지 공장, 최첨단 물류 시스템.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준비가 실제 시장에서 통할까요? 저는 이제 오뚜기의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진라면의 미국 코스트코 진출, 북부에서 남부로의 확장 계획, 226억 원 규모의 물류센터, 그리고 2027년 완공 예정인 현지 공장까지.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마지막 장애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시장 반응의 변화였어요. 초기에 뜨거운 관심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코스트코 매니저 브라이언 데이비스는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대박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매량이 조금씩 안정화되더라고 했어요. 호기심으로 한번 사본 고객들이 재구매로 이어질지가 관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변수는 경쟁사들의 반격이었어요.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브랜드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농심 미국 법인의 대응이 빨랐어요. 신라면의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새로운 맛을 출시하며 맞섰거든요. 참양도 만만치 않았어요. 불닭볶음면의 새로운 버전들을 속속 출시하며 젊은 층의 관심을 붙잡으려 했어요. LA의 한마트 매니저 로버트 킴은 갑자기 한국 라면 코너가 전쟁터가 됐다고 했어요. 신라면은 할인 행사를 늘렸고 불닭볶음면은 SNS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진라면은 BTS 마케팅을 강화했다고 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았지만 우리는 정말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변수는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이었어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불안정해지면서 수출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오뚜기 미국 법인 CFO는 매일 아침 환율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다고 했어요. 원화가 약해지면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현지 직원 임금이나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했어요. 반대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이때 오뚜기의 진짜 저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함영준 회장이 내린 과감한 결정이 있었어요. 가족 경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한 거죠. 함영준 회장의 장녀 함현지 씨가 미국 법인에 직접 투입되었어요. 그녀의 남편, 심지어 시아버지인 김경호 전 LG전자 부사장까지 오뚜기 글로벌 사업 본부장으로 영입한 거죠. 이건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었어요. 오뚜기 창업주 일가의 모든 것을 걸고 미국 시장을 정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함현지 씨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다고 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현지 직원들과 함께 발로 뛰면서 배웠다고 해요. 매일 매장을 돌아다니고 고객들과 직접 대화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변화가 정말 극적이었어요. 오뚜기 미국 법인 마케팅 매니저 수잔리는 가족들이 직접 나서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모든 결정이 빨라지고 현지 상황에 맞는 전략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특히 함현지 매니저는 젊은 감각으로 SNS 마케팅을 혁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경호 글로벌 사업본부장의 전략도 주목할 만했어요. 미국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복잡하다고 했어요.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인종별로 선호도가 다르다고 했거든요. 이런 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코스트코 입점 확정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지역 진출이 마침내 성공한 거죠. LA 코스트코 바이어 마이클 톰슨은 솔직히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북부에서의 성과를 보고 그리고 오뚜기 팀의 전문성을 보고 확신했다고 해요. 이 회사는 진짜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현지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진라면을 찾을까? 농심, 삼양과의 3파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오뚜기의 도전 정신과 가족 경영의 결속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저력만큼은 진짜였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캘리포니아 남부 코스트코 입점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벅찬 감정을 말이에요. 해냈다. 단순한 사업 성공이 아니었어요. 이건 신라면, 불닭볶음면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낸 K라면의 글로벌 정복이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BTS 진의 얼굴이 담긴 컵라면이 로스앤젤레스 코스트코 매대에 당당히 진열되었어요. 신라면, 불닭볶음면과 나란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현장을 목격한 한국인 고객 이지은 씨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해요. 신라면 옆에 불닭볶음면 옆에 우리 진라면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내가 어릴 때부터 먹던 라면이 미국 땅에서 만나다니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20대 대학생 에밀리는 오마이갓. 이게 그 유명한 BTS 진이 광고하는 라면이라면서 포장도 진짜 멋있다고 했어요. 마치 프리미엄 제품 같다면서 친구들과 함께 먹으려고 여러 개 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30대 직장인 데이브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라면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궁금했는데 드디어 먹어볼 수 있게 됐다면서 진이 광고하는 거면 분명 맛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히스패닉계 미국인 카를로스는 우리 아이가 K-pop 팬이라고 했어요. BTS 진을 정말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아이가 사달라고 해서 샀는데 저도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 했어요. 이제는 제가 더 자주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전복죽 테스트부터 시작된 모든 전략이 이 순간을 위한 완벽한 서곡이었다는 것을. 오뚜기 미국법인 함현지 매니저는 정말 꿈같은 순간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평생 키워온 회사가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진라면이 이렇게 당당하게 미국 시장에 설 수 있다니. 처음에는 불안했다고 해요. 과연 우리가 농심, 삼양과 경쟁할 수 있을까 싶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물류센터 건설, 현지 공장 추진,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BTS 진과의 완벽한 매칭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안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였어요. 코스트코 매장에서 진라면을 구매하는 다양한 국적의 고객들을 보면서 저는 K푸드의 진짜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흑인 고객 제스민은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고 해요.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매우면서도 깊은 맛이 있다면서 또 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중국계 미국인 리 씨는 우리도 라면을 즐겨 먹지만 한국 라면은 정말 독특하다고 해요. 특히 이 진라면은 국물이 진하면서도 깔끔하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역시 한국 교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시카고에서 LA로 출장 온 김태현 씨는 고향 음식이 이렇게 당당하게 미국 매장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해요.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2세 한국계 미국인 제시카 박은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코스트코에서 언제든 살 수 있다니 정말 감격스럽다고 했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한국의 맛을 물려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LA 코스트코 직원들도 이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매장 직원 톰은 정말 신기한 현상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한국계 고객들만 찾았는데 이제는 모든 인종의 고객들이 찾는다고 했어요. 어떤 날은 진라면이 신라면보다 더 많이 팔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캐셔 메리는 고객들이 진라면을 사면서 정말 행복해한다고 해요. 이거 BTS 진이 나오는 거 맞냐고 물어보면서 신이 나서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이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자긍심의 대승리였습니다. 진라면과 함께 한국의 정서, 한국의 맛, 한국의 정성이 세계로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신라면이 개척한 길, 불닭볶음면이 확장한 영역에서 진라면이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40년 넘게 사업을 해왔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제품이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성공은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오뚜기의 진짜 꿈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장정의 시작이었거든요. 2027년 캘리포니아 라미라다 공장 완공, 2026년 울산 글로벌 물류센터 완벽 가동, 그리고 전 세계로의 확장 가속화가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뚜기 황성만 대표는 웅대한 포부를 밝혔어요.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1조 1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고 했어요. 농심과 삼양이 개척한 K라면의 세계 정복에 새로운 역사를 보태겠다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신라면, 불닭볶음면, 그리고 진라면. 이 3대 브랜드가 함께 세계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현재 해외 매출의 5배가 넘는 규모예요.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농심이 50년에 걸쳐 증명했고 삼양이 SNS로 보여준 그 가능성을 오뚜기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에서 성공한 진라면이 이제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할랄 시장 진출이 기대됩니다. 베트남 법인 직원 응우엔 티라는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다고 해요. K-드라마 열풍과 함께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고 했거든요. 특히 BTS 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다고 해요. 이제 진라면이 신라면, 불닭볶음면과 함께 글로벌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자카르타 유통업체 관계자 안드레아스는 무슬림 소비자들도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했어요. 할랄 인증을 받은 진라면이 출시된다면 대박이 날 것 같다고 했어요. 이미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전망도 밝았어요. 상하이 코스트코 관계자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K푸드 열풍이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진라면도 곧 정식 론칭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이 모든 성공이 대한민국 전체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 사장 최영수 씨는 정말 자랑스럽다고 해요.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손님들도 한국 라면이 정말 유명하더라고 말한다고 해요. 덕분에 우리 식당에도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애틀의 한국 교민 박순희 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더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라면이야. 우리나라 가수가 광고하는 거야. 친구들이 모두 신기해하면서 먹어보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의 2세 한국계 미국인 데니얼 김은 어릴 때는
한국 음식 때문에 부끄러웠다고 해요. 냄새난다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한국 음식이 쿨하고 트렌디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제 아이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오뚜기의 도전이 단순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어요. 작은 라면 하나가 세계를 연결하고 문화를 전파하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었거든요. 농심이 뿌린 씨앗, 삼양이 키운 나무에서 오뚜기가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였어요. 한국 라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 정말 K라면의 시대가 왔다고 했어요. 신라면, 불닭볶음면, 진라면이 각각 다른 매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3대 브랜드가 함께하면 정말 무서운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장, 새로운 경쟁자, 새로운 변수들이 말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런 도전 정신과 혁신적 사고로 무장한 한국 기업들이라면,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응원하는 우리나라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신라면이 개척한 길, 불닭볶음면이 넓힌 영토, 그리고 진라면이 새로 쓰는 역사.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K푸드의 진정한 세계 정복이 완성되고 있어요. 진라면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챕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꿈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오뚜기 진라면의 대장정 어떠셨나요? 신라면이 50년에 걸쳐 닦아놓은 길, 불닭볶음면이 SNS로 확장한 영역에서 진라면이 BTS 진과 함께 써내려간 새로운 감동의 드라마였죠. 226억 원 물류 혁신, 2027년 미국 현지 공장, 그리고 2030년 글로벌 매출 1조 원이라는 꿈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라면, 수출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역사적 여정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농심 선배들의 개척 정신, 삼양의 창의적 도전, 그리고 오뚜기의 끝없는 혁신 의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K라면이라는 거대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감동 느낌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도전기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셨을 그 뜨거운 감동과 민족적 자부심을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뚜기 진라면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의 성공담 중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감동적인 K라면의 세계 정복 스토리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농심, 삼양, 오뚜기 다음에는 또 어떤 한국 기업이 세계를 놀라게 할까요? 그리고 어떤 K푸드의 글로벌 도전기를 들려드릴까요?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감동 느낌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